상시비 구름을다 센서 스튜입니다. 미국 정부 한국 시각으로 13시 1분부터 셧다운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에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된 지 7년 만에 셧다운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의 대립이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은 신규 회계연도 시작을 앞두고 전날 각자 주도로 마련한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공화당은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찬성 55표 대 반대 45표로 부결되었고요. 민주당도 임시 예산안을 냈는데 이것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범민주 진영에서 47표밖에 얻지 못해서 결국에는 통과되지 못했죠.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60석을 확보해야 했는데 그 누구도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셧다운이 되었습니다. 신규 회계연도 예산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의료정책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공공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했지만요, 공화당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측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요, 임시 예산안이 부결되자 민주당과 공화당은 서로 남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셧다운을 원하지 않았다. 초당적 해반을 위해 공화당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 공은 그들 쪽에 있다고 언급하였고요.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 의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셧다운이 불가피하다며 유일한 질문은 척 슈머가 언제까지 정부를 폐쇄할 것인가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양쪽에게 돌리는 모습이었죠. 이번 셧다운 돌입으로 인해서 향후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광범위한 미국 연방정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차질을 겪을 전망입니다. 각 정부와 기관은 비필수 업무부터 중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장 연방 공무원 지위나 처우에도 불확실성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마지막 셧다운이었던 2018년에는 34일 동안 연방 공무원 210만 명 중 80만여 명이 일시 해고되거나 무급으로 일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 위기를 어느 정도 기회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그는 대외적으로 관세 전쟁, 국내적으로는 좌파와의 전쟁을 거론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싸우는 대통령으로 부각해왔습니다. 갈등이 커질수록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셧다운 역시 혼란을 틈타 강력한 개혁과 인력 구조 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기류가 엿보입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셧다운이 과거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이 멈추는 차원을 넘어 백악관 주도로 대규모 구조 조정이 단행될 가능성을 거론하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가장 먼저 비필수 인력 약 80만 명에서 90만 명이 강제로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이들은 셧다운이 끝나야 다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엔 해고 가능성까지 언급된 만큼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필수 인력만은 예외적으로 업무를 이어갑니다. 군인, 경찰, 교정 인력, 국경수비대와 같은 직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단 유지되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중단도 불가피합니다. 국립공원은 문을 닫게 되고 스미스소니언 같은 주요 박물관도 관람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권 발급 업무가 지연되면서 해외 출국을 준비하던 시민들이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되고 비자 심사가 중단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도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방항공청과 세관 업무가 마비되면 물류 지연과 항공편 차질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과 의료보험 같은 핵심 복지는 법적으로 유지되지만 문제는 처리 속도입니다. 담당 인력이 대폭 줄어들면서 서류 처리와 지급이 늦어지고 이는 저소득층이나 노인, 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계와 치료가 지연되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됩니다. 정부 기능의 상당 부분이 멈추면 민간 기업과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이 번지게 됩니다. 계약이 보류되고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은 수익 감소에 직면합니다. 법 집행, 국경 관리, 핵심 복지와 같은 제한된 기능만 유지되고 나머지 기관들이 추가 예산이 승인될 때까지 멈추게 된다면 행정 마비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이번 셧다운이 단순히 며칠짜리 행정 중단으로 끝날지 아니면 연방정부의 인원 구성과 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계기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 감축과 정부 축소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미국 행정의 규모와 성격 자체를 바꿔버릴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0월 3일에 발표 예정이었던 고용보고서를 비롯해 물가, 노동, 성장 지표 등 핵심 경제 통계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경제의 척도로 불리는 이 지표들은 월급뿐 아니라 전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자료들인데 셧다운으로 인해 담당 부처의 인력이 업무를 중단하면 예정된 시점에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 공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향후 방향성을 가늠할 기준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 예정이었던 고용보고서는 결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많았습니다. 신규 고용 둔화와 실업률 상승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됐는데 만약 이 수치가 그대로 공개되었다면 트럼프 행정부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으로 발표 자체가 미뤄지면서 불리한 경제 지표가 여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불리한 현실을 가릴 수 있는 방패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주목되는 대목은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입니다. 경제 지표
목표가 발표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경기 둔화를 선제적으로 막으려는 조치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연준이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숨통을 틔우게 되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온 성장 친화적 정책과 맞아떨어집니다. 결국 셧다운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유리함을 제공하는 역설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불리한 경제 지표는 가려지고 시장은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기대하면서 반등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리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경기 우려로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증시는 미국의 셧다운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에 장중 대체로 약세였지만요, 결국에는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사실 셧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제한적이고 곧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요,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진 사상 최장기 셧다운도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장기적 충격을 남기지 않았지만요, 2025년 미국 경제는 그때보다 훨씬 취약하다고 CNN이 분석하였습니다. 당장 고용시장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인력 감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불확실성이 큰 경제 추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2018년에 발생한 셧다운으로 30억 달러, 하나로 4조 2천억 원의 경제성장 손실이 발생했다고 미 의회 예산국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셧다운을 기회로 보고 자신이 원하던 것을 하려고 할 겁니다. 공무원을 대량으로 해고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해결이 되긴 하겠지만요, 얼마나 빨리 민주당과 합의를 보느냐에 따라 그 후폭풍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나리오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루빨리 여야가 손을 잡고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이탈해 공화당 안에 찬성하거나, 반대로 공화당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 의료 정책을 양보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최소한 수주간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임시 예산의 효력이 끝나는 11월 말이나 연말이 되면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갈등을 단순히 뒤로 밀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불신은 더 깊어지고 투자자들은 또다시 셧다운 우려를 안고 움직이게 됩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이런 단기 셧다운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컨대 1995년과 2013년 불과 며칠에서 2주 안팎에 봉합된 적이 있죠. 이번에도 여론의 압박이 거세진다면 정치권이 서둘러 합의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셧다운이라 하더라도 행정 마비가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게 되고, 특히 항공, 여권, 이민 서비스 같은 영역에서 혼란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신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타격은 결국 양당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장기화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에 이어졌던 35일짜리 셧다운처럼 수주에서 수십일 동안 행정이 사실상 멈춰서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언급한 만큼 단순한 일시적 마비가 아니라 정부 구조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직장을 잃고 복지 서비스가 대폭 축소되며 공항, 세관, 법원 등 국가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경제 충격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소비자 신뢰와 금융시장 안정성도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기 셧다운은 미국 정치의 신뢰를 뿌리째 흔듭니다. 장기화가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7년 만에 발생한 미국 정부의 셧다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